자, 오늘 경기 일단 얘기해보자면 저는 히샬리송을 가장 칭찬하고 싶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토트넘이 전반전에 빌드업 할 때라든지 후방 막판에 공격 작업할 때라든지 이 히샬리송에 등지고 버텨주는 능력이 오늘 매우 돋보였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등지는 능력이 어떻게 도움이 되냐, 후방에서 공을 뿌려주는 센터백한테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센터백이 빌드업 방향 잡을 때 보통 자기 앞에 있는 선수 내지는 옆에 있는 선수 쪽 정도로 방향이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브라이튼 같은 팀들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 등 뒤에 다 붙어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센터백이 앞쪽으로 줄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거, 이게 매우 큰데요. 오늘 토트넘 경기할 때 히샬리송이 앞쪽에서 등지면서 바네케랑 싸울 때 상당히 많은 비율로 버텨줬습니다. 저는 거기서 토트넘이 공 돌리는 축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후반전에도 히샬리송한테 공 주고 시몬스가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런 전술이 가능한 것도 오늘 히샬리송이 버티니까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그런 경기력의 보상이라도 받는 듯이 이제 혼전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집중력 있게 잘 마무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전에 길게 넘어온 공 터치 예쁘게 잘해가지고 왼발 슈팅까지 가져가는 거 봤을 때는 히샬리송이 최근 경기에는 조금 안 보이다가 다시 이번 경기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많이 보여주는 게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선수는 바로 우도기예요. 우도기가 사실 이름만 봤을 때는 오른쪽 수비수여야 되는데 이제 왼발잡이고 왼쪽 수비수잖아요. 근데 진짜 오늘 경기에서는 매우 좋았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도기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풀백이지만 그런 언더래핑, 오버래핑 이런 능력들이 좋고, 포스테코글루 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하프 스페이스 뛰어가고, 그러니까 맨날 하던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듯이 하던 게 그 하프 스페이스 뛰는 건데 당연히 어느 정도 몸에 체화가 됐겠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오늘은 오도베르가 바깥으로 빠졌을 때 우도기가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확실히 스펜스에 비해서는 공격력이 좋다. 1대1 돌파 능력이라든지 안으로 들어가서 컷백 주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힘이 좀 살아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발이다 보니까 정발로 바로 컷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빠르게 나오는 것도 저는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도기가 그런 것도 좋았는데 이제 수비에서 보는 거죠. 수비에서 얼마나 해주는지에 따라서 주전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펜스가 공격은 아쉽지만 수비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우도기는 그래도 스펜스에 비해서는 공격력은 기대감이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근데 우도기가 수비를 만약에 못해버리면 사실 본업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우도기를 닭주전이다 이렇게 하긴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도기가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실 여러분도 오늘 민테 골 넣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민테가 최근에 엄청나게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 선수가 뭔가 몸에 탄력이 지금 엄청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드리블 치는 걸 우도기가 엄청나게 많이 커트를 했다. 그래서 오늘 우도기니까 요 정도 커트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도기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뒷공간 커버도 나이스였습니다. 어쨌든 우도기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부여받은 경기가 제 기억에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즌 개막하고 나서. 근데 제대로 선보이는 오디션 같은 느낌이었죠, 프랭크 감독한테. 근데 오늘은 우도기가 오디션에서 나름 또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다음에도 충분히 기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라이튼은 뭔가 브라이튼 답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본머스와 브라이튼의 전술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한 압박 가져가는 거, 그리고
한 번에 빠른 전환을 통해서 거기서 득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브라이튼의 첫 골도 약간 그렇게 나왔잖아요. 한 번에 전환을 통해서 민테 같은 선수들이 마무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반전에 그렇게 먹은 이후에 토트넘이 후반전에도 많은 역습 기회를 허용하긴 했지만, 그때부터는 토트넘 센터백들의 클래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많이 경험했던 상황이죠. 라인 올려놓고 공격하다가 역습 맞아서 그걸 수비하는 장면들. 근데 반더벤은 너무 잘하는 거 당연하고, 오늘 로메로도 끝까지 침착하게 지켜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버리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포스테코글루 때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그래도 오늘 같은 경기에 후반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추가 실점은 없이 후반전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에 토트넘이 2대2까지 따라잡은 그 부분은 저는 결국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토트넘이 뭐 경기력이 좋든 안 좋든, 골을 예쁘게 넣든 세트피스로 넣든 우당탕탕으로 넣든 여태까지 실점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꾸역승이라도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선수들도 게임하면서도 2대 0인데도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게임하는데 2대 0이긴 한데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토트넘의 전체가 다 못하면은 사실 따라잡는 게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우독이나 오늘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잘 버텨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2대2까지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토트넘 분위기가 힘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초반에 실점하더라도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패배가 아닌 걸로 묶어놨기 때문에 다음 경기 또 이런 거에 힘을 받아서 잘해봐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리그컵 동캐스터? 뭔가 동쪽에 있는 팀 같은데, 어쨌든 그 팀이랑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팀과의 경기에서 로테이션도 좀 돌리면서 선수들한테 휴식도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골 장면에서는 시몬스, 쿠두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몬스두스, 제가 경기하면서 계속 몬스두스 이랬는데 그 몬스두스 라인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몬스가 후반전에 약간 왼쪽 메잘라 정도의 자리로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적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윙보다 미드필더가 낫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아직 이른감이 있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시몬스의 장점이 조금 더 부각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몬스가 먼 거리를 막 끌고 가는 드리블 요런 것보다는 한 15m? 뭐 요 정도 공간을 끌고 가는 거 정도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아닐까라고 일단 지금 토트넘 초반을 보면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윙어처럼 엄청 긴 거리를 치고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토트넘이 결국에 두 번째 골 넣었던 상황이 역습 상황이 아니고 상대가 이렇게 내려앉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때 시몬스가 개인적인 재치로 이제 뭐 한두 명 탈압박해주고 반대 오픈해줬던 거, 요런 것들이 또 시몬스의 장점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쿠두스는 그냥 미친놈입니다. 쿠두스가 사실 지금 뭐 시즌 초반이긴 한데 거의 갈렸어요. 너무 많이 뛰고 있는데 빼지를 못해. 대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대1 돌파가 그렇게 잘 되는 윙어가 일단 없고, 그리고 이렇게 뭐 득점은 아니더라도 결정적인 것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쿠두스가 계속 주전으로 쓸 것 같은데 잘 버텨주길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여기서 쿠두스 부상당하면 토트넘은 진짜 큰일 납니다. 역설적이에요. 뺄 수가 없는데 그럼 경기 수를 많이 뛰면서 선수 몸에 부담이 가는데 또 부상은 당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에이스의 숙명이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쿠두스가 잘 버텨주길 바라야겠네요. 그 다음 베리발인데요. 베리발은 제가 썸네일을 베리발을 2개를 땅땅 박아가지고 베리발 잘한다고 칭찬을 하자마자 오늘 좀 아쉬워가지고 좀 머쓱한데요. 베리발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베리발이, 그러니까 베리발은 좋을 때 간결, 안 좋을 때 좀 끈다, 요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베리발이 그냥 줘도 되는 거를 한두 발짝 정도 공을 더 가져가서 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는 확신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제대로 줄 수 있을까? 자신감이 차 있을 때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그냥 땅볼로 깔아줄 수 있는데, 뭔가 자기 플레이에 대한 확신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거를 한두 번 더 가져가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쿠두스한테 공을 준다. 그럼 쿠두스한테 주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데, 베리발이 가져간 다음에 줘버리면 쿠두스랑 너무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쿠두스는 빠져나갈 채널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 오른쪽에 피가 안 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은 포로도 엄청 좋았던 건 아니고, 그래서 뭔가 그 베리발이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은 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실수가 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실수가, 그러니까 베리발이 걷어내다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실점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 베리발 정도의 실수가 모두 실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축구 수비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베리발이 베스트를 그 상황에서 못했다 뿐이지 완전히 워스트를 했다까지는 좀 가혹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야리가 너무 잘했어. 아야리 슈팅이 너무 좋았고, 제 생각에는 비카리오가 약간 무회전성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놓쳤던 것 같은데, 베리발이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좀 심리적인 영향이 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거, 그리고 여태까지 많은 경기를 선발 출전해서 체력적인 부담도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저는 베리발한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경기력이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는 여기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프랭크 감독이, 저는 교체를 맨 처음에 베리발을 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벤탄쿠르를 빼더라고요. 뭐 벤탄쿠르도 오늘 엄청 좋았던 건 아니니까. 근데 베리발을 계속 믿고 남겨두는 거 보고 나서 그런 것들은 저렇게 선수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베리발은 아직 어린 선수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또 본인의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그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진짜 더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은 뭐 한 경기 좀 부진했다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툭툭 털어내고 다음 경기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근데 여기서 좀 주눅 들고 심리적으로 프레셔 받고 이런 선수들은 또 그게 몇 경기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또 베리발 본인이 극복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뭐 주변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죠. 어린 선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트넘 왼쪽 윙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티스텔 챔피언스리그 명단 제외하면서 그 토트넘 왼쪽 윙 얘기를 좀 했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존도베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존슨과 오도베르, 그 다음에 뭐 텔까지 합쳐서 그 세 명이 합쳐진 선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계속 왼쪽 윙어 오디션을 보는 느낌이거든요. 하루는 존슨 써봤다가, 하루는 텔 써봤다가, 하루는 오도베르 써봤다가 했는데 시몬스도 거기 서보고, 근데 누구 한 명 딱 치고 올라오는 선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토마스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일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왼쪽이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수 숫자는 많은데 거기서 너 딱 주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없어가지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슨의 골 결정력과 텔의 슈팅력과 오도베르의 드리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왼쪽 윙어에 대한 고민이 많이 클 것 같고요.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쿠두스가 또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왼쪽 공격이 부족하니 오른쪽 공격이라도 잘 돼야 되니까 또 쿠두스야 너 통나무 좀 조금만 더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토트넘은 왼쪽 윙에 대한 고민이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팔리냐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팔리냐가 제일 잘하는 거는 싸워주고 몸싸움 해주고 경합해주고 태클해주고 그런 진공청소기 쓸어주는 역할을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팔리냐가 오늘 그건 잘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를 받는 부분 내지는 자기의 주무기는 잘했는데, 사실 축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팔리냐가 딱
반대 전환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나 전개해야 되는 타이밍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팔리냐가 좀 아쉬운 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저기서 조금만 더 낮고 빠르게 전환 패스 안 되나? 너무 풍선이다 전환 패스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역할 분담을 감독이 시켜주더라도 뭐 원하는 대로만 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팔리냐 앞에 있을 때는 태클할 수 있는 상황만 일어나라. 그리고 볼을 전개해야 되는 상황에는 벤탄쿠르 앞에만 펼쳐져라. 이게 안 되잖아. 축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역할 분배를 한다 해도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제 거기서는 팔리냐가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만 개선되면은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존슨 얘기 짧게 하자면 사실 뭐 존슨은 오늘 경기에서 가혹하게 막 뭐라 하고 싶진 않고요. 그럼에도 존슨이 공을 만져야 되는 윙어일 때는 너무 영향력이 부족해진다. 장단점이 명확한 선수기 때문에 존슨한테 주고 같이 만들어가는 축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역습 때 또 마무리하려면 존슨이 누굴 제치고 골을 넣는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갖다 대서 골을 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른쪽 윙어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존슨이 왼쪽에 있을 때 오히려 더 장점이 죽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바로 나한테 떼굴떼굴 굴러오면 오른발로 바로 갖다 댈 수가 있는데 왼쪽은 이제 떼굴떼굴 올 때 감차하는 그 각 빼고는 사실 슈팅각을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른발 쪽으로 갖다 놓든 왼발 쪽으로 갖다 놓든 만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존슨은 자기가 만드는 능력은 좀 약하기 때문에 저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토트넘이 2대2까지 따라잡은 건 매우 박수받을 만한 부분이고요. 다음 경기에서는 리그컵이니까 그렇게 센 상대가 아니니까 거기서 좀 승리 챙기면서 분위기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